한번 현황을 보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 너무 호전 맞아? 큰 상권이 있다고 모두 다 한 상권이 아닌데 큰 상권은 같은 상권인 줄 알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특히나 외지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속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보는 이 경매 매물을 수익률 환원법으로 얼마인지 들어가서 매겨보도록 하자. 그럴까? 가자. 자, 보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아. 걸어다녔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주변의 실제 시세를 임대가나 매매가를 조사해가지고 실제 그 건물 앞에 가서 여기에 뭐 위치, 입지 조건이나 뭐 건물의 상태나 뭐 그런 것도 보면서 이 가격을 매칭시켜 보니까 너무 생동감 있고 다가오더라고요. 부동산은 임장이고 답사죠. 맞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맞아요. 가보면은 또 사실 맛집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저 그래요. 항상 갈 때마다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가격이든 집 가격이든 그 가격을 내는 삼방시 뭐라 그랬죠? 거래사례 비교법, 네. 수익률 환원법, 원가 산정법. 그렇죠. 원가 산정법은 뭐 건설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 있고 금리도 너무 높으니까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안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교사례 분석법은 사실 요 근처에 그게 그만한 비교할 만한 건물이 거래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월세를 거기에 비교할 만한 그 모델들이 많고 샘플이 많았으니까 저는 거기다 대입을 했고요. 네. 그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 환원법으로 가격을 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익률 환원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난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네. 민현님은 50만 원을 받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그거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주면 내가 50만 원에 만족할 거예요? 월세 받는 거? 한 1억 2천? 1억 2천? 네. 이것처럼 이분은 지금 50만 원을 한 달에 받으면 결국은 1년에 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5%네. 5%네요. 이분은 사실 이제 5% 수익률을 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5% 잡아야 될지 6% 잡아야 될지 7% 잡아야 될지 결정해야겠죠. 네. 지금 원래는 우리가 4%에서 5%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상가인 그 수익률.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내가 돈을 빌려서 융전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소한 은행 금리만큼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남죠. 그죠? 금리가 요즘 7%에서 6%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7%를 가지고 요구수익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너무 가격이 형편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5%는 약간 불안해. 일반 매매를 한다면 5%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경매 물건 아니겠어요? 네. 경매 물건이니까 한 6% 정도. 6% 정도. 5%하고 6% 차이가 약 20% 차이 나는 거니까 네. 내가 좀 20% 싸게 받아본다고 생각하면 한 6%.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6%로 했을 때 이 6,750만 원짜리 건물은 얼마인가? 이렇게 매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의 1층 네. 대로변 가격을 한번 매겨볼까요? 네.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대로변 가격을 매겨보려면 우리가 했던 샘플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자, 가장 우리가 좀 모델 삼아야 될 게 그 건물의 건너편에 있었던 그 쌀국수집. 그 쌀국수집은 바로 길 건너자마자, 건물하고 건너자마자 마주보고 있던 상가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더군다나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보다는 좀 더 양호해 보이는 게
양쪽 코너에서 보이는 상가였어요. 그 원당 초등학교 그 사거리에 코너의 부분에 자리하고 있고 또한 샤로트길에 진출입로잖아요. 네. 훨씬 더 입지가 좋은 곳이죠. 근데 그게 지금 평당 임대 가격이 얼마였어요? 평당 12만 8천 원이었어요. 아 진짜 12만 8천 원이면은 어제 이 얘기 듣자마자 전 대충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심각해요. 아 그래요? 그게 12만 8천 원. 그거 샘플로 하나 놓고 네. 또 하나는 뭘 보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같은 이 건물 라인에 있는 그 1층 상가 임대료를 좀 봐야 나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렇죠. 같은 지나가는 길인데 사실 점프 하나 사이로 여기가 5m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이죠. 그렇죠. 바로 붙어 있는 건물. 얼마였죠? 그게 이제 국수집이었잖아 지금. 네, 맞습니다. 좀 평수는 작은데 국수집인데 평당 임대료가 전용 기준 16만 원. 16만 원. 네, 16만 원. 그래도 그건 좀 낫네요. 네. 어떻게 그 건너편에 코너 상가로 있는 것보다 좀 더 비쌀지 모르겠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거야 뭐 건물주 마음이니까 호가니까 저희가 어차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략적으로 근처에 있는 임대 가격을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16만 원 내고 국수집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올려서 받을 금액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내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네. 어쨌든 지금 그 국수집은 16만 원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 또 다른 샘플 하나 뭘 보면 될까요? 바로 그 국수집의 옆 건물이죠. 1층 임대료가 네네. 10만 원 수준입니다. 그죠? 10만 원. 그 국수집은 우리가 보는 경매 건물의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그 상가 1층 평당 가격이었고요. 네. 우리가 보는 경매 물건의 이 오른편에 있는 바로 옆에 붙은 물건인데 네. 이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 원 받고 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가격 편차가 상당한 16만 원하고 10만 원은 거의 뭐 얼마 차이야. 그 옆에 거를 봤더니 거기도 10만 원, 9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가서 이제 부동산짜리 그쪽 가면 그죠? 평당 9만 원 정도 하는 거죠, 1층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경매 상가의 같은 면을 접하고 있는 네. 같은 면을 접하고 있는 상가들의 1층 평당 임대가고 사실 이 서울대 입구역의 상권은 주로 1, 2번 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가 샤로스길이라고 유명한 그 젊으신 분들 2030이 올 수 있는 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좀 더 트래픽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유입되는 네. 그쪽에 있는 대로변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평당 그렇습니다. 임대가가 네네. 마주하고 있지만 그 도로가 8차선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약간 그 상권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쪽은 10만 원, 9만 원, 지금 16만 원 이 정도였어요, 지금. 네. 그리고 건너편에 신기하게도 그 샤로스길과 맞닿고 있는 코너 상가가 12만 8천 원짜리가 제일 쌌었고. 네. 이러다가 그거 임대하겠다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2만 8천 원 괜찮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 이거 근데 특이할 정보도 드리네요. 네. 아이고. 네. 그 옆에 보면은 그 20만 원짜리 있고 있죠. 네, 20만 원짜리 있고 살짝 들어간 곳에는 15만 원 임대료가 있었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30만 원, 평당 30만 원 임대료로 물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신발 가게 하나 있었는데 네. 신발 가게가 지금 약간 권리금이 있긴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평당 한 20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이제 콩나물 제크가 콩나물 그 커피숍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그게 거기가 평당 15만 원. 15만 원 정도 나와 있고 네. 그 옆에 이제 또 30만 원짜리 있는 건가요? 다이소 있고 올리브영 있는 정말 그 입지 깡패의 그 업체들이 있는 그곳이 평당 임대료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한 거 보면 그만큼 상권에 대한 검증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 길 건너편과 이곳은 너무너무 다른 임대료를 갖고 있다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같은 서울대 상권이라고 했을 때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아니다. 분양하거나 중개업자들이 약간 어떻게든 계약하려고 자 여기는 서울대 입구 상권입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확실히 다르다. 다른 것은. 책을 보면서 이론적으로 이제 대로변의 건너편 상권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혹은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로 임장을 하고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히 들어맞더라고요. 자, 실제로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얼마인지. 자, 대충 얼마 정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층 평당 임대 가격은. 소개해드렸던 임대료에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15만 원짜리 임대료 그리고 30만 원 임대료보다는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당연히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쌀국수집 거기가 평당 임대료가 12만 8천 원이니까 아무래도 12만 8천 원보다는 당연히 다운된 가격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예요? 그래서? 네, 12만 1,500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완전 처음이세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써줍시다. 좀 더요. 조금 더 써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12만 12만 8천 원이 사실 더 좋은 입지라고 보여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쪽 샤르수길이 붙었고 네. 코너 자리고 네, 건널목을 맞닿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1층은 사실 이제 45평 정도로 돼 있거든요. 네, 45평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23평 정도 나오고 정확한 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20평 정도 나와요. 뭐 약간 1, 2평 정도 오차는 있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평당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맞춰 선정해 보세요. 저희는 1층 전체를 45평으로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45평 곱하기 네, 12만 5천 5천 원. 저희 참고로 여기서 임대 평수와 계약 평수 뭐 이런 게 다 다른데 정말 사용하는 전용 공간만을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가격이?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562만 5천 원입니다. 562만 5천 원의 월 임대료가 나오네요. 네, 한번 계산해 주십시오. 562만 5천 원. 자, 1년이 얼마예요? 자, 6,750만 원입니다. 6,750만 원. 이 우리가 1년에 얻는 수익이에요. 6%로 했을 때 이 6,750만 원짜리 건물은 얼마인가? 결론은 자, 그럼 얼마예요? 11억 2,500만 원이에요. 11억 2,500만 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년에 6%의 수익률로 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받은 월세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누기 0.06을 하면 돼요. 1%는 0.01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가격이 딱 나옵니다.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뭔가 누가 이거 얼마나 받으면 돼 할 때 좀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전면분의 2층도 매겨보죠. 2층. 네. 2층은 지금 샘플로 잡을 만한 그 월세가 평당 얼마 잡으면 될까요? 네, 지금 샘플 조사해 보니까요. 네네. 인근에 있는 2층 상가의 임대료가 네네. 평당 57,800원. 57,800원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먹자골목 쪽에 있는 게 오히려 거기가 더 유동인구가 많은데 네. 57,800원. 아, 거기는 큰 건물 없는 쪽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곳은요? 이제 낙성대역 방향으로 가는 쪽에도 이제 2층 상가들이 꽤 있어요. 네. 그곳의 상가 2층 상가가 평당 임대료가 82,500원. 그러면 아까하고는 좀 가격 차가 나네요. 일단 그렇죠. 82,500원 적어주세요. 네. 82,500원. 그 새 건물이던가요? 아니요, 여기는 지은 지 좀 된 건물이. 그랬어요. 또 다른 건물이 뭐 있었죠?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실제로 또 1, 2번 출구 쪽에 샤로수길 라인에는 네. 2층 임대료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형성되는 곳이 있네요. 6만 9천 원 그리고 7만 5천 원. 대로변에 있는 것이 7만 5천 원이고요. 살짝 그 바로 스타벅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6만 9천 원의 임대료가 나와 있네요. 2층은 언덕길인 게 좀 하나의 어떤 페널티가 됐을 거고, 네. 그리고 살짝 들어온 게 네. 페널티가 2번 받아서 그런가 보다. 6만 그렇습니다. 얼마. 네네. 좀 비싼 데도 좀 있고 한데 비싼 데도만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바로 2번 출구 나오자마자 네. 스타벅스 바로 이제 그 맞은편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대로변 2층 상가는 평당 임대료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요? 네, 20만 원짜리. 역시 입지 깡패다. 그렇죠. 완전 메인통은 가격이 떴다버리 가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볼만한 게 없네요.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매겨봅시다. 네. 우리 2층 네. 지금
평당 평균 가격을 우리는 얼마 잡으면 될 것 같으세요? 5만 원대 한 중반 정도? 5만 4천 원, 5만 5천 원 정도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1층을 저희가 지금 그 반절 정도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6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7만 원은 과한가? 7만 원 과하죠. 여기보다 입지가 더 좋고 저기 현재 뭐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5만 원대 후반, 6만 원대 초반, 6만 2천 원까지인데 제 생각에는 5만 원대 후반 정도면은 후하게 쳐주는 게 아닐까? 너무 불쌍하니까 좀 더 한 6만 5천 원 정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6만 5천 원 한번 잡아주세요. 합리적입니다. 아까 왜냐면 20만 원짜리 있었으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잖아요. 6만 5천 원 곱하기 평수는 여기는 통로가 없어가지고요 50평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월 임대료는 325만 원. 자, 6만 5천 원에 50평이니까요. 325만 원의 월 임대료가 책정이 됩니다. 곱하기 12는 곱하기 12. 12개월이니까 한 달치를 12번 곱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1년치 임대료는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 네. 우리가 요구 수익률 6%로 잡아야죠. 네. 아까 이자 이런 거 생각하고 또 경매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20% 정도 싸게 사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6% 수익률로 보고 그럼 나누기 0.06이 되겠죠. 얼마죠? 2층 상가의 적정한 가격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 네. 대단하네. 50평짜리 상가가 아까 나온 금액이 얼마죠? 11억 2,500만 원하고 더하기 6억 5천만 원 해주세요. 7억 7,500만 원이 나오네요. 요 정도 7억 7,500만 원. 그러면 이제 지하로 한번 가봅시다. 네. 지하도 저희가 전면부에 있고요. 총 평수는 예를 들어서 한 90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 건물은 기둥이 막 여기저기 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 기둥이. 그럼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하기 좀 어렵겠네요. 리모델링하고 할 때. 그래가지고 한 80평 정도 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85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85평을 평당 임대가를 얼마 잡아야 될지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정도 잡으면 되는지 샘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39,000원. 23,000원. 좀 나가는 건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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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하가 결국 뭐 4만 원, 뭐 싼 건 아까 2만 얼마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6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6만 원짜리는 그 바로 출구 옆에 있는 신축이에요. 한 4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어요, 그죠? 네. 4만 원. 적절해 보이네요. 4만 원 곱하기 4만 원 곱하기 85평이죠. 네? 그러면 월 임대료는 340만 원입니다. 자, 이 340만 원 곱하기 12. 자, 연 임대료 4,080만 원입니다. 이거 4,080만 원 0.06 6% 정도 잡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요? 자, 85평짜리 지하 1층 매매가는 적정 매매가 6억 8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건물은 후면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자꾸 전면 1층이에요, 전면 2층이에요, 전면 지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건물이 묘하게 요 건물 사이에 다른 건물을 두고 이렇게 한 건물로 뒤로 튀어나와가지고 뒤로 튀어나온 곳은 약간 혹처럼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뒤에 나온 곳은 6차선 도로. 6차선 대로변하고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곳은 약간 유동인구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임대 가격은 또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그 뒤편 라인에 있는 샘플들이 월세 얼만큼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얼마예요?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층인데? 1층인데 9만 원이에요. 더군다나 출구에서 훨씬 더 가까운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9만 원 임대료 상가가 거기서 끊겨요. 더 이상의 상가가 없어요. 굉장하죠. 그래도 그 건물도 새로 짓고 했으니까 한 7만 원 정도 봐주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후면에 있는 상가는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평을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 잘 안 다니는 그 길이다 보니까 그 라인에 쭈루루룩 그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오토바이 가게 이러고 있고요. 택시들이 와서 뭘 고치는 뭐 택시 수리 전문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결국은 그 자동차로 이동 가능한 사람들이 오는 거지 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거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뭐 기사식당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위치라면은 보통 어떻게 볼 거야? 못 보잖아요.
그 가시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후하게 쳐서 7만 원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7만 원이면은 지금 거기가 14평 정도 나와요. 평당 임대료 7만 원에 곱하기 14평입니다. 그럼 월 임대료는 98만 원이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곱하기 자, 연 임대료 가보겠습니다. 1176만 원입니다. 후면부의 상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쳐준 거예요. 그 후면부의 1층 상가 거의 100만 원 돈 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매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 0.06 하니까 1억 9,600만 원. 1억 9,600만 원. 자, 1억 9,600만 원 써주세요. 자, 그러면 후면부의 2층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1층을 7만 원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면부 2층을 얼마 잡았었죠, 저희가? 전면부 2층은 6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면부 2층 6만 5천 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거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정하는 걸로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5만 5천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면 2층은 그러면은 5만 5천 원. 후면 2층은 5만 5천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월 임대료가 14평이니까 월 임대료는 77만 원이 나오고요.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 임대료가 924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후면부 2층. 네, 얼마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수익률 6%로 나눠 보니까 1억 5,4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는 2층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3층? 몇 층까지 있는지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3층, 4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있구나. 같은 가격으로 가시죠, 뭐. 자, 아까 이제 이거를 좀 보정해 봅시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후하게 쳐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감정가고 너무 차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아까 전면부 2층 있잖아요. 네. 6만 5천 원이었잖아, 그죠? 거기 약간 좀 올려볼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가격대를 20% 들어 올려보면 되겠네. 그냥 그럴 거 없이, 그죠? 그래도 되겠네요, 진짜. 일단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할까요? 네네. 후면부 전체 1층부터 4층까지 네. 단독 건물은 6억 5,800만 원. 자, 그럼 전면부는 한번 또 계산해 볼까요? 네. 해보니까 24억 5,500만 원이 나옵니다. 24억 5천만 원. 네, 전면부의 지하 그리고 지상 1, 2층에서 24억 5,500만 원이 계산되네요. 그러면 다 합쳐서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31억 1,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전체가. 이거 좀 아쉬워, 뭔가 좀 너무 싸게 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전체 다로 해는 거죠. 전체 다 해볼까요, 그럼? 전체 다 올려줍시다. 37억 3,560만 원 나오네요. 저는 이쯤에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감정평가 금액이 108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시장에 와가지고 월세 받는 가격을 조사해보고 또 지금처럼 이자가 그 고금리여가지고 견디기 힘든 시장에서는 금리 기준으로 가격을 좀 매겨봤을 경우에 요게 지금 가격이 37억? 7억 3,56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약간 20% 들어 올려줬는데도 그렇죠. 요 금액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테이블 1이라고 치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 1. 여기서 다시 한번 10%를 더 들어 올려준다고 해도 한 37억이니까 뭐 3억 7천 정도 더 들어 올려주면 대충 해서 41억 정도? 41억 정도까지 보는 게 테이블 2. 4의 2라는 거예요. 4의 2. 네. 테이블은 4래입니다. 4의 1, 4의 2.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박하게 매겼던 가격 있죠? 제일 박하게 매겼던 가격이 31억 1,300만 원. 요거를 제가 볼 때는 테이블 3. 저 같으면 그 1, 2, 3 중에서 이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님이 그 책정한 감정 가격에 비해서 거의 뭐 60% 정도
많은 건 70%까지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시장을 잘 모르고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정 가격만 믿고 적극 입찰했다가는 큰 공변을 당한다. 완전 바가지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지방에서 뭣도 모르고 시장조사 잘못하고 들어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감정 가격과 시장 가격은 다르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뭐 30억대에서 40억대까지 1, 2, 3 사례를 제가 들어드렸는데요. 근데 이것만 듣고 영상을 마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맛이냐? 부동산에 매매를 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지 못해요. 뭔가 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가격에는 죽었다 깨도 팔질 않아요. 죄송한데. 또는 이런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집은, 그 상가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영상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어떤 영상이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상가나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는가, 그게 이제 경매의 방법이든 매매의 방법이든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거래된 사례들을 예를 가지고 이 가격에 왜 거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경락된 그 이 구분등기 상가들도 왜 이 정도 가격에 경락이 됐는지 한번 앞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헤르미온 상가를 얼마에 사와야 되는지, 얼마에 경락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